월 1,000만 원 벌면 인생이 확 달라질 줄 알았어요. SNS상에서 월 1,000만 원의 환상이 너무 많잖아요. 막상 벌어보니 조금 다른 풍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일단 벌어야지 돈이 많으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런데 막상 그 벽을 넘고 나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문제들이 시작됩니다. 월 1,000만 원을 번 지 만 2년이 지나고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는데요. 오늘은 그 솔직한 이야기, 월 1,000만 원을 넘겼을 때 겪는 5가지 현상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첫 번째는 돈 그릇이 작으면 다 탄로나게 됩니다. 돈도 벌어본 놈이 벌고 써본 놈이 쓴다고.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취업을 해서 10년 동안 회사 생활만 했던 사람이고 월급도 평균 200만 원만 받고 다녔던 터라 회사 밖에서 월 1,000만 원을 버는 것은 비로소 저를 제대로 들여다보는 기회가 되었어요. 처음엔 빚을 청산하는 데 돈을 썼었는데 빚을 다 청산하고도 돈이 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디다가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예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 잠깐 월천 뽕에도 취해서 그동안 사고 싶었는데 못 샀던 걸 막 사다가도 책 읽고 배우고 깨달은 게 많아서인지 월천뽕은 금방 빠지더라고요. 제가 사고 싶은 것들이 사라지자 어머니에게 해드리고 싶었던 거 해드리고 주변 사람들 밥 사 먹이고 선물해주는 데다가 돈을 다 써버려서 1년 뒤에 정신 차리고 보니 남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엔 SNS를 운영하고 커뮤니티 수익으로 월 1,000만 원을 벌고 있는데 초반에는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돈을 받으면 다시 책 선물로 돌려준다던가 커피를 사주거나 밥을 사주는 식으로 고객들에게 쓰는 돈도 많았어요. 지금도 카카오톡 선물하기 VIP로 되어 있고요. 문제는 2년차가 돼도 달라지는 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서야 돈 공부를 시작했는데 돈 공부라는 걸 평생 해본 적이 없다 보니 정말 어렵더라고요. 지금이라도 시작한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월 1,000만 원 번 지 3년차가 되니 이제서야 깨닫는 거는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단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버는 돈을 늘리는 것과 동시에 돈 그릇도 함께 키우는 공부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돈을 벌어도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월급 200 받을 때는 인생에 희망이 전혀 없었어요. 평생 이렇게 돈 걱정이나 하면서 살다가 가겠지? 라고 생각만 하고 포기한 것들이 정말 많아요. 내 집, 꿈, 연애, 결혼, 취미와 같은 모든 것들을요. 그런데 월 1,000만 원을 벌면서부터는 꿈이 생겨나더라고요. 더 잘 살고 싶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싶고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번다면 서울 경기권 어딘가에 내 집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솔솔 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막상 집값을 들으며 막막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이 부분에서도 돈 공부는 필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돈 공부와 더불어 재테크 공부도 같이 해야만 집이라는 걸 살 수 있다는 걸 많이 깨닫고 있어요. 첫 번째나 두 번째나 깨달음은 동일해요. 목적 없이 돈만 많이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 누군가는 그래도 없는 거보단 많이 버는 게 좋잖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과거엔 저도 그랬거든요. 하지만 결국 목적 없이 번 돈은 나에게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는 게 사실에 가깝지 않나 싶어요. 세 번째는 노동력의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고 리더십의 중요성을 깨닫게 돼요. 첫 번째와 두 번째에서 돈을 벌 때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월 1,000만 원을 번 지 만 2년이 지나니까 여러 가지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제 삶을 잘 살고 싶은 욕심도 들었고 내 일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싶다는 꿈도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일을 늘리게 되었는데 일을 늘린다고 해서 수입이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지 않는 게 1인 사업가의 현실이라 그때부턴 다른 고민이 시작되더라고요. 올해 1월 직원 한 분을 채용하게 되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많이 벌고 있어서 채용을 한 게 아니라 저 혼자서 이 수익 구조를 끌고 가기엔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져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고자 직원을 채용한 거라 오히려 지금 상태로만 바라보면 순수익만 줄어든 형태예요. 그럼에도 직원 채용을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일단 직원이 생기니 저부터가 일을 대하는 태도가 크게 달라지더라고요. 저 혼자 일할 때와 다르게 비전도 생각해야 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하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돈을 더 벌 것인지 추가 수익 구조도 생각해야 되니까요. 다만 이 길을 지나간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인사관리와 교육이 쉽지 않다는 걸 느낍니다. 지금 직원분을 정식으로 채용하기 전에 몇몇 프리랜서 분들과도 일을 했던 경험이 있는데 일단 직원은 나와 같지 않다는 걸 인정하는 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면 1시간 걸릴 거 직원분이 하면 8시간 걸릴 때 처음에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냥 내가 다 할까 싶은 마음도 들었고요. 그때 부의 인사이트라는 책을 보면서 그 안에 직원은 대표와 같을 수 없다. 대표와 같은 역량을 가지고 있다면 직원이 아니라 사업가를 해야 한다라는 구절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그 구절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직원은 대표만큼의 역량이 없다는 게 너무너무 당연한 일임을 인지하고 같이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지 고민할 때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자동 수익화 시스템을 고민하게 됩니다. 1인 사업가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가 노동력을 투입해서 돈이 나오는 구조 자체가 회사 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만큼 버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오히려 주말은 쉴 수가 없죠. 나는 4시간만 일한다 책처럼 직원을 많이 두지 않아도 몇십억 버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나는 하루 20시간을 일해도 제자리인 거지? 라며 자괴감이 든 적도 많았어요. 근본적으로 자동 수익화 시스템이라는 것이 나쁘다 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게 문제였다는 걸 얼마 전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돈이라는 건 노동을 해서만 벌어야 돼 라는 고정관념이 박혀 있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던 거죠. 월 1,000만 원, 월 2,000만 원까지는 노동력을 갈아서 넣는다고 쳤을 때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수치예요. 하지만 월 3,000만 원을 넘기려면 그때부터는 노동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수치를 넘어서려면 이전과는 다른 마인드셋과 다른 사업 방식 그리고 더 큰 돈그릇이 필요해요. 저 또한 그 다음을 위해서 이것저것 책도 읽고 GPT도 쓰고 구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10년 동안 직장만 다녔었고 사업에 관심 가져본 적도 없고 사업가를 꿈꿔본 적도 없는 터라 지금 하는 모든 일이 낯설고 버거울 때가 많아요. 그치만 제가 선택한 삶이고 많은 사람들이 경험과 경력 없이도 해내고 있으니 저도 잘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어마무시한 세금의 현실을 알게 됩니다. 세금 부분도 10년 동안 직장만 다니면서 크게 관심 가져본 적이 없어서 첫 해에 세금 보고 진짜 깜짝 놀랐었어요. 일단 총 매출 1,000만 원이라면 세금 떼고 순수익이 크지 않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세금을 다 떼고 1,000만 원을 벌더라도 큰 돈이 아니라는 걸 현실로 깨닫게 될 때 그제서야 비로소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저는 직장 다닐 때 전산세무, 전산회계 쪽 공부를 취미로 했었는데 그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했고 기장을 맡기고 있어서 모르는 게 생길 때마다 세무사님께 물어보고 하면서 알아가고 있어요. 부자들 책을 읽다 보면 모두 동일하게 세금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2년 정도 지나니까 그제서야 와닿더라고요. 일단 세금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전부 카드 결제로만 받고 있어요. 이것도 시스템으로 일찍 구축해 놓을 필요가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 홈페이지가 없고 네이버 스토어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스토어 설립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 1인 사업가분들 당장 홈페이지 만들기가 어렵다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결국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모든 선배 사업가분들의 조언입니다. 월에 1,000만 원을 벌기 전에는 SNS에 월 1,000만 원 환상에 대한 영상만 보면서 왜 나는 저렇게 못 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초라하고 비참할까? 그런 생각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크리에이터들에게 질투도 하고 미워해보기도 하고 악감정만 가지고 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나는 왜 시도해보지도 않고 저들을 미워하고 있나? 왜 나 스스로 내 인생을 자꾸 악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있나 싶은 마음에 블로그부터 시작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뭔지도 모르고 시작한 일들이 사업이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생각에 감사함도 컸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금의 상황에 만족해야 한다, 머무르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욕심이다 라는 생각으로 제 꿈을 짓누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더 빨리 나아가지 못하고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네요. 하지만 그것도 나름대로 중요한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해요. 이제서야 사업을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들을 하는 것에도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겠죠? 단순히 돈을 벌었다 라는 메시지만 전달되지 않도록 매 컨텐츠 제작 시마다 고민하고 또 고민하면서 만듭니다. 저도 이런 영상을 보면서 상처받은 시간들이 많았어서 제 영상이 누군가에게 상처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그동안 이런 이야기를 더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누군가에게 과거의 저처럼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면 욕을 먹더라도 일단 해보는 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라 막막하고 두렵지만 나아가다 보면 길이 보일 걸 알기에 앞으로 나아가면서 알게 된 것들 최대한 담백하게 풀어내는 알리사가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언제나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 인생은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요정 이제